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겨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기로 시작된 일이라니. 그의 몸은 예상을 뛰어넘었고 제 마음도 예상을 뛰어넘어 버렸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한 달 전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연차를 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쉬고 싶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친구 은혜가 운영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은혜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2년 전부터 강남 쪽 건물 1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죠. 또 다른 친구 미경이도 거기서 자주 만났습니다. 저희 셋은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모였어요. 카페 문을 열자 은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미경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저는 그녀들 옆에 앉았어요. 은혜가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남편 이야기, 직장 이야기, 요즘 드라마 이야기. 오후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척 굳어 있었죠. 은혜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물주라고 작게 속삭였어요. 남자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어요. 남자가 뭔가 말했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죠. 남자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고개만 까딱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요. 은혜가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한숨을 또 한 번 쉬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건물주가 왜 그러냐고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확인하러 왔다고요. 매달 이렇게 온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서류만 확인하고 간다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항상 저렇냐고 물었어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이라고요. 임대차 계약할 때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말만 딱딱 끊어서 하더래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 로봇 같다고요. 혹시 결혼은 했냐고 물었어요. 은혜가 손을 저었습니다. 독신이라고 했어요. 몇 년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 후로 더 까칠해졌다고 합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인간미가 없나 보다고 말했죠. 아마 여자 손도 제대로 안 잡아봤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은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좀 녹여줬으면 좋겠다고요. 자기는 매달 저 얼굴 보는 게 스트레스래요. 미경이 갑자기 제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수 내가 한번 해봐라고 했어요. 비혼주의자인 내가 딱이지 않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미경이 진지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 건물주 좀 꼬셔보라고요. 한 달 안에 데이트 성공시키면 명품 가방 사주겠다고 했어요. 은혜도 거들었습니다. 자기도 낀다고 했어요. 한 달 안에 저 남자 웃게 만들면 자기도 명품 가방 하나 더 보탠대요. 그럼 백화점에서 마음껏 고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그녀들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나이가 얼마라고 그런 유치한 내기를 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혹했습니다. 명품 가방이라니요. 제가 평소 탐내던 게 몇 개 있었거든요. 미경이 계속 부추겼습니다.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니냐고 놀렸어요. 지수 내가 그동안 만난 남자들이 몇 명인데 저 정도는 껌이지 않냐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있었어요. 남자 다루는 건 제법 자신 있었거든요. 결혼은 싫지만 연애는 좋아했으니까요. 은혜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진짜로 명품 가방 2개 받을 생각이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재미로 해볼까? 게다가 명품 가방까지 받을 수 있다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단, 한 달 안에 데이트 한 번 성공시키면 되는 거냐고 물었죠.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저녁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데이트로 인정하겠대요. 은혜가 덧붙였습니다. 자기는 좀 더 욕심을 내보라고 했어요. 웃는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요. 그럼 가방을 더 비싼 걸로 바꿔주겠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웃게 만드는 건 덤이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할 거 제대로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의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가벼운 장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다음 날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일부러 은혜 카페로 향했어요. 건물주를 마주칠 기회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은혜에게 작전을 물었어요. 은혜가 귀띔해줬습니다. 건물주는 보통 저녁 때 카페 앞을 지나간다고요. 건물 옥상층에 살고 있대요. 아래층은 전부 임대를 주고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봤어요. 잠시 후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건물 입구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어제 본 그 건물주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타이밍을 맞춰 건물 입구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남자는 저를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가방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핸드폰, 지갑, 화장품 파우치.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척 쪼그리고 앉았어요. 물건들을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정말 죄송하다고요. 남자가 말없이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주워 건넸어요. 저는 그의 손에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대답 없이 지갑도 주워 건넸습니다. 손이 컸어요. 마디가 굵고 손톱이 깔끔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물건들을 주웠어요.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립스틱을 주워 담았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빨리 주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긴 다리, 꼿꼿한 자세. 생각보다 까다로운 상대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전 의식이 생겼죠. 명품, 가방 2개가 걸려 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그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엔 고개만 까딱했던 남자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자주 오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카페를 한다고요. 자주 들르는 편이라고 말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그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제 쪽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궁금증, 경계, 아니면 관심? 잘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남자는 곧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은혜에게 돌아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빠르다고요. 저 남자가 먼저 말을 걸다니 신기하대요. 미경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명품, 가방 고르러 가자고요. 저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카페에 들렀어요. 건물주와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던 그가 점점 달라졌어요. 간단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죠. 날씨 이야기, 카페 이야기.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요. 은혜가 신기했습니다. 저 남자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처음 본다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로 건물주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우산을 접으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맞춰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건물주가 저를 봤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그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망설이는 척했어요. 비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가 다가왔습니다. 우산이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아서 안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칠 것 같다고 덧붙였죠.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산을 빌려드리겠다고요.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이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어요. 곧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었어요. 5분쯤 지나 그가 내려왔습니다. 손에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그가 우산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돌려주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우산을 받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해서 가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우산을 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가 로비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카페로 갔어요. 은혜에게 건물주가 언제 오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저녁 때 온다고 했어요. 저는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척했죠. 해가 지고 어스름이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로 그가 들어왔어요. 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우산을 돌려드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다고 덧붙였어요. 남자가 우산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저녁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요. 우산도 빌려주셨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어요. 저는 오늘 일부러 신경 써서 입고 왔거든요. 몸에 딱 맞는 니트의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52살이지만 관리한 몸매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대답이었거든요. 지금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저녁을 안 먹었다고요. 괜찮으시면 지금 가시죠. 라고 덧붙였어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기가 생각보다 빨리 성공할 것 같았어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건물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말했어요. 함께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은 아담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가 예약은 안 했지만 자리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그는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와인도 한 병 주문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근처에 오래 사셨냐고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쯤 됐다고 했어요. 원래는 다른 곳에 살았는데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을 언제부터 가지셨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5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후라고 덧붙였어요.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괜한 질문을 한 것 같다고요.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요? 저는 회사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케팅 쪽 일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혼주의자라고요. 결혼보다는 자유로운 삶이 좋다고 말했죠. 그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다고 말했어요.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와인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 라고 말했어요. 그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이라고 덧붙였어요. 와인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식사를 하며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그가 부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으셨겠다고 말했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마음이 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달라졌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사람이라고요.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내기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떨리는 감정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내기는 이미 잊고 있었어요. 와인을 다 마시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가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제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초대한 거라고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오늘은 자기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했지만 고맙다고 말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가 제 어깨에 자기 재킷을 걸쳐줬습니다. 추우니 입으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재킷이 따뜻했어요. 그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와인도 마셨으니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택시가 왔습니다. 저희는 함께 탔어요. 차 안에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저도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차 안이 좁아서 어깨가 자꾸 부딪혔어요. 제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어요. 저는 내리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그를 돌아봤어요.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한 잔 더 하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제 집에서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말하고 나서 놀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탔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숨소리도 들렸어요. 제 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함께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그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깔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따르기가 힘들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잔을 건넸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와인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시다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무뚝뚝한 남자가 그런 말을 할 줄은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를 믿을 수 없다고요. 40대로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요. 운동도 하고 피부도 신경 쓴다고 했죠. 그가 눈을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노력이 보인다고요.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그의 말에 설레고 있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도 그를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죠.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몸을 맡겼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췄어요. 저도 그의 목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그가 속삭였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런 밤은 처음이었거든요. 침실로 이동했을 때 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괜찮냐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원한다고 말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가 저를 봤습니다. 아름답다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가 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냐고요. 저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각을요. 완전히 채워진다는 느낌이었죠.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쾌락의 파도. 나이가 무슨 상관이람. 이런 밤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밤 여러 번 깊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야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어요. 하지만 나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옆을 보니 그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자고 있을 때는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잘 잤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웃었어요. 아침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어요. 함께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좋다고 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근처 브런치 카페로 갔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습니다. 저는 에그 베네딕트를 주문했어요. 그는 팬케이크를 시켰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눴어요. 어젯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친밀해진 느낌이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가 제 접시에서 포크로 음식을 집어 입에 넣어줬습니다. 저도 그에게 팬케이크를 떼어줬어요. 연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이 정말 좋았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 만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그가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진행 상황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요. 보내고 나서 찜찜했습니다. 거짓말 같았거든요. 이제 내기 같은 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평일 저녁엔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주말엔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미술관에도 갔어요.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요. 그의 집에도 가봤습니다. 건물 옥상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였어요. 넓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이 떠난 후 혼자 살면서 집이 너무 크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그날 밤도 그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여전히 놀라웠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수요일이었습니다. 은혜가 카페로 오라고 연락했어요. 미경이도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미경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된 거 아니냐고요. 한 달이 다 됐다고 했습니다. 미경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가방 뭐로 고를 거냐고요. 샤넬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가방 따위 필요 없었거든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요. 자기도 빨리 가방 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끝날 거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무거웠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에게도, 친구들에게도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그가 떠날까 봐요. 내기로 시작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까요? 화를 낼까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였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곧 말하기로요. 진실을 전부 털어놓기로요. 하지만 그 곧이 언제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행복을 느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가 예약해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격식 있었어요.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죠. 무슨 특별한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하다고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보며 주문을 했습니다. 와인도 함께 시켰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인을 잃고 나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그저 살아가기만 했다고요. 웃는 법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만나고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삶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된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더 괴로웠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요. 가족은 어떤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편했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는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바뀌고 있었어요. 그를 만나고 결혼이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기로 시작한 관계인데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아직은 혼란스럽다고 말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감동해서라고 거짓말했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그가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현관 앞에서 헤어지며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진지하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가 떠나고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떡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계속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가 진심일수록 제 죄책감도 커졌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미경이도 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미경이 물었습니다. 언제 끝낼 거냐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혜가 말했어요. 시간이 꽤 지났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가방 고르러 가자고요. 백화점 세일도 한다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혜가 제 표정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고 시작했어요. 두 친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심이 됐다고요. 처음엔 장난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미경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진짜 빠진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졌다고요. 은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무섭다고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빨리 말하는 게 좋다고요. 나중에 들키면 더 큰일이라고 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라고 했어요. 진심이면 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였어요. 내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말해야 해. 하지만 막상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그가 떠날까 봐요. 다음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진지하게, 평생을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당신이 준비됐을 때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너무 빨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뒤따라 미경이도 들어왔습니다. 둘 다 놀란 얼굴이었죠.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들을 봤습니다. 제 친구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하게 웃었어요. 은혜와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지수 잘하고 있냐고요. 은혜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좋은 사람이니까 잘해달라고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요. 친구들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방해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나가고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였냐고 물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말하겠다고요. 지금은 당신 말만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못했어. 하지만 곧 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혜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방해할 줄 몰랐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물었습니다. 말은 했냐고요. 저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곧 하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곧 해야 하는데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와 만날 때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괴로웠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인 행복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혜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카페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페로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은혜와 미경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할 것 같다고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엔 정말로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말해야 해.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해. 하지만 그가 용서해 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오늘은 꼭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회사에 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와 은혜 카페로 향했어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용기를 얻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은혜와 미경이 함께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든 걸 얘기할 거라고 털어놨어요. 은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말할 거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요. 미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이 격려해 줬어요. 미경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정말 달라졌다고요. 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라고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 그만 놀리라고 손을 저었어요. 미경이 계속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되냐고요. 처음 약속했던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은혜가 감동했다며 눈가를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명품 가방보다 사랑이 더 값지다며 과장되게 연기했어요. 미경도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내기로 시작한 게 맞냐며 완전히 진심으로 변했다고 놀렸어요. 저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카페 문 앞에요. 언제 들어온 건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은혜와 미경도 그제야 그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방금 뭐라고 했냐며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은혜를 봤습니다. 내기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명품, 가방이라고 했냐고요. 은혜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오해라고요. 저를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와의 만남이 내기였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본 것처럼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오해냐고 물었습니다. 다 들었다고요. 저를 꼬시는 게 게임이었다는 거요. 가방을 걸었다는 거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우스웠겠냐고 했어요. 혼자 진지했던 자신이요.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려 했다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놀이였다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작이 거짓인데요. 저는 증명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평생이 걸려도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뿌리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카페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은혜와 미경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계속 되뇌었어요. 자기들 잘못이라고 사과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다고요. 숨긴 제가 잘못한 거라고요. 한참을 카페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택시에 태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설명하고 싶다고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10번, 20번. 하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차갑게 변한 눈빛, 붉어진 눈가, 떨리던 손. 제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지 못했어요. 그의 건물로 갔습니다. 1층 로비에 섰어요. 엘리베이터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내려올까 봐요.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건물주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주가 아무도 올려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경비원이 집에 가라고 권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아침에 경비원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가 나타났냐고 물었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저를 피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날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로비에 있었어요.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살이 빠지고 눈이 푹 꺼져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자고 애원했습니다. 이러다 쓰러진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고요. 은혜가 음식을 사왔습니다. 저는 몇 입 먹었어요.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날이 바뀌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건물 밖에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더 이상 있지 말라고 했거든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온몸이 젖었습니다. 추웠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온통 젖어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제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한계인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건물 입구에 차가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였어요. 그가 우산을 펴고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걸음을 멈췄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발, 이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턱이 경련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 고인 바닥에요. 제발 한 번만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참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우산을 제 위로 씌웠습니다. 함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옥상층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온몸이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차를 끓였습니다.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칠간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가 많이 났었다고 했어요. 배신당한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요. 경비원이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로비에서 기다렸다고요. 오늘 비를 맞으며 무릎 꿇은 것도 봤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기로 시작했어도 지금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몸부터 추스르 라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연락하겠다고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가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에 탔습니다. 창밖을 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를 만났으니까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간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몸살이 났거든요. 비를 맞은 탓이었습니다. 은혜와 미경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해다 주고 약을 챙겨줬어요.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자기들 때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들킬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늦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아프냐고 물었어요. 그냥 감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연락이 올까? 정말 올까? 핸드폰을 자꾸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문득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날이 바뀌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어요. 매일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함께 걸었던 공원, 함께 먹었던 레스토랑, 함께 보냈던 밤,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된다고요. 어디서 만날지 물었습니다. 그가 장소를 알려줬어요. 공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곳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꽉 쥐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연락이 온 거였어요. 다음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했어요. 결국 그가 좋아했던 옷을 골랐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니트였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멀리서 그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습니다. 서로 마주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저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며칠간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화도 많이 났었다고 했어요. 배신감도 컸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려. 로비에서 며칠을 기다렸다는 거려. 비를 맞으며 무릎까지 꿇었다는 거려. 그런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심일 거라고요. 내기로 시작했어도 지금은 아닐 거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다고 했어요.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다고요. 당신 없는 삶을요.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고요. 화가 나도 아파도 당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약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결혼 생각 없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과는 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생각도 안 해봤다고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달라졌다고 했어요. 함께 늙고 싶다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숨기는 게 없었거든요. 은혜 카페에도 함께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어요. 미안하다고 또 사과했습니다. 그가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다고요. 은혜와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방은 아깝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라고요.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겠냐고요. 결혼식은 나중에 해도 좋으니까요. 지금은 당신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에게 전화했어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구청에 갔습니다. 조용했어요. 특별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됐어요.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대답했어요. 52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다고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도 약속했습니다. 평생 사랑하겠다고요. 저녁에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은혜 카페에서 만났어요. 혼인신고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친구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축하한다고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건배했어요. 미경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방 하나쯤은 선물해 줄까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다고요. 저도 인정했습니다. 사랑이 저를 바꿔놨다고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를 봤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었어요. 그의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했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렇다고요. 우리는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자라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거든요.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었으니까요. 5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를 만났습니다. 내기로 시작했던 만남이었죠. 부끄러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했어요. 진짜 사랑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요? 사랑에는 때가 없으니까요. 52살에 처음 사랑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했어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